안녕하세요, 김윤케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 절대 사면 안 되는 중고차들이 몇몇 있죠. 대표적으로 제규어나 랜드로버 브랜드의 중고차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은 제규어 랜드로버 차주들에게 욕먹습니다. 잘만 관리하고 운만 좋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탈 수 있다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누가 봐도 절대 사면 안 되는 위험한 차들은 따로 있습니다. 들어감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디 듣보잡 브랜드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듣보잡이지만 생각보다 한국에 은근히 많이 팔린 중국 브랜드 동풍소콘의 C35입니다. 동풍소콘이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시겠지만 길 가다 보면 한 번씩 볼 수 있는 의외로 흔한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외관은 포드 트랜짓이랑 비스무리하게 생겼고 대놓고 표절을 했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예시 모델로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동풍소콘 5인승 밴입니다. 2017년 12월 출고된 차량이고 고작 5만 킬로 정도 뛴 차량이죠. 가솔린 모델이며 미션은 수동밖에 없습니다. 신차값은 놀랍게도 엔카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네이버나 카이즈유 데이터를 본다면 1,500만원 정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쟁 차종인 다마스가 1,000만원 수준이었다는 것에 비하면 그거에 비하면 고급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동풍소콘 C35 2017년 모델의 중고가를 보겠습니다. 7년 정도 지난 현재 C35는 고작 36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360만원이 감가된 게 아니고 그냥 가격이 360만원입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연식 키로수의 다마스는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받는데 동풍소콘이라는 이름답게 폭풍 감가를 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예시 모델은 심지어 성능 점검상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차는 왜 사면 안 되고 왜 이렇게 감가를 후드겨 쳐 맞은 것일까요? 먼저 동풍소콘, 둥퐁소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렇게 나쁜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둥펑이라는 브랜드는 중국의 3대 국유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믿을 수 있다, 좋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규모로만 따지자면 작은 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둥펑소콘이 둥펑 브랜드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둥펑과 소콘 간의 합작 투자 회사죠. 그리고 이게 국내의 신원 CK 모터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건데 2019년 둥펑이 지분을 매각하고 소콘이 그것을 다시 매입하면서 개별 브랜드인 세레스가 되었고 둥펑이 세레스의 대주주가 되어 지분 구조에서 조금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수입사인 신원 CK 모터스입니다. 이 당시 한마디로 수입사가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기업이었던 신원 종합개발이 손을 떼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신원 CK 모터스에서 더 CK 모터스로 사명이 변경된 것이죠. 그리고 2021년부터는 심지어 이 고객센터가 전화가 안 되고 공식 홈페이지가 연결이 안 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지금도 더 CK 모터스를 검색하면 강남구청역 바로 옆 매장이 뜨지만 홈페이지를 누르면 역시나 폐쇄된 홈페이지만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떠들고 있는 동풍소콘 차들은 이 수입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는 아주 간단하고 흔한 부품인 볼트나 고무류 부품조차 구하기 힘들어서 수리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마스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은 솔직히 차 자체를 절대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중고시장에서 나라면 절대 안 사는 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바로 국산 현대자동차에서 나름 깜찍하고 귀여운 역할을 맡고 있는 베뉴입니다. 아반떼에서 써오던 검증된 사골 1.6 MPI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2030 취향에 맞는 작지만 어쨌든 SUV입니다. 연비도 나름 준수하고 꾸준하게 판매량도 나오고 있는 국내보다 해외 인기가 더 높은 차량이죠. 하지만 이 베뉴를 진짜 절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중고 가격에 있습니다. 예시 모델로 보겠습니다. 2019년 7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번 예시 모델은 그래도 가격이 좀 떨어진 걸 찾느라 자잘한 사고가 있는 차량을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380만원의 수리가 들었던 차량입니다. 차값 대비 조금 깨졌다고 할 수 있겠죠. 부품값으로 보면 크게 문제될 사고는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감가 요인이 되기는 할 겁니다. 성능 점검표를 보면 우측 문짝을 전부 찍어먹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금 2개가 찍혀있죠. 그렇다면 이 차량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신차값은 2019만원이었던 현대 베뉴 1.6 모던 차량입니다. 2024년 12월 현재 5년 정도 지난 차량인데 고작 549만원이 싸진 147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얄짤없죠. 여기에 매도비 40만원치 내고 어거지로 딜러 수수료비 조금 잡히고 차량 등록비 내고 하면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벤유 같은 차량은 웬만하면 그냥 신차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는 솔직히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차량이죠. 바로 전설의 BMW 5 시리즈 F바디 가솔린 모델입니다. 아니 미쳤어요? 이건 선 좀 시계 넘는 것 같은데. 물론 BMW 5 시리즈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차량은 중고 시장에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3박자를 갖춘 차량입니다. 먼저 이 예시 차량은 신차값 7,010만원에서 88%나 싸진 1,29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2013년식이라 연식은 조금 있지만 88,000km로 키로수는 조금 괜찮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감가를 두들겨 맞았는지, 그리고 추가해서 이 차량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한 가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차는 소유자 변경이 총 3번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차량입니다. 첫 차주가 2013년쯤 구매를 했고 2015년쯤 팔았습니다. 2015년 8월에서 9월은 상사 이전인 것 같고, 두 번째 사주가 1년 정도 타고 판매를 하고 2016년 마지막 세 번째 차주가 거의 8년 가까이 탄 차량이죠. 마지막 차주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애초에 차가 문제가 있어서 판매를 한 매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유자가 1인이 아니기 때문에 찝찝한 구석은 조금 있는 차량이죠. 두 번째로 본다면 역시 보험 이력, 사고 이력일 겁니다. 총 5건의 보험 수리가 있었고 총액은 무려 1,700만원 수준입니다. 그 중에는 첫 차주가 차를 팔기 전에 냈던 925만원짜리 사고가 가장 큰 사고입니다. 이때 아마 성능 점검표에 있는 조수석 문짝 2개를 해먹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문짝 2개 바꾸는데 900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검 포인트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동차 성능 점검표의 세부 상태를 보면 이렇게 대부분 누유 하나 없이 깔끔하게 나오는 점검표가 있죠. 솔직히 실린더 블록, 오일팬, 미세누유 정도는 찍혀 있어야 BMW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중요한 건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입니다. 공란으로 비워두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멘트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중고차 특성상 부분 판금도색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와 함께 조수석 쿼터 패널 미세 판금과 휀다 조정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숨겨진 이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로써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상황은 위에 900만원짜리 사고에서 문 2짝을 해먹는 상황의 세부 내용일 겁니다. 뒤쪽 쿼터 패널, 리어 휀더라고도 하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문 2짝을 다 해먹으면서 앞쪽 휀더까지 데미지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쿼터 패널에는 작을 순 있겠지만 판금이 어쨌든 들어갔고 앞쪽 휀더도 조정을 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차는 첫 차주부터 마지막 차주까지 골고루 짬뽕으로 사고 이력을 많이 남긴 차량입니다. 9만도 안 되는 키로수에 자잘한 사고도 많은 것으로 봐선 뭐 그렇게 얌전하게 탔던 차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마지막 세 번째 3박자입니다. 이 차량 지금 129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싸죠? 하지만 이처럼 사고도 있고 소유주 변경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라면 절대 사지 않을 차량 중에 하나겠죠. 아니 맨날 사지 말라고만 하고 그러면 버스만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 F바디 5 시리즈를 산다면 이런 매물을 살 겁니다. 이 차는 좀 전에 봤던 사고차보다 고작 210만원이 더 비싼 차량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키로수 6만에 연식도 2014년식으로 훨씬 더 새삥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1인 신조의 보험 이력도 3회 300만원 수준으로 매우 준수하죠. 외판과 뼈대에 줄 하나 안 거져 있는 그냥 완전 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200만원 더 주고 이 차를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지이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고차를 살 때는 싸면 쌀수록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작 200만원 차이지만 차량의 이력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물론 중고차를 고르다 보면 사람이 조금 급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차를 뭐 빨리 사야 할 것 같고, 금방 봤던 차가 얼른 팔려버릴 것 같아가지고 두렵고, 다시는 그런 매물이 안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매물 조금만 있으면 다 올라옵니다. 솔직히 지금 보고 있는 이 차는 그냥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괜찮아 보이는데 이미 찜수도 17개나 찍혀있죠. 그냥 C클래스 팔고 5 시리즈로 넘어가면은